네, 감사합니다. 푸른꿈 영어학원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영어에 관련된 공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고등학교 편 영어의 세계를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중학교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 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중학교도 요즘에는 단순하게 암기를 하면 잘해봐야 한 75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를 암기를 해서 또는 뭔가 이렇게 꼼수를 써서 점수를 좋은 걸 받기를 요구한다. 조금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학교처럼 생각을 하고 영어 공부를 진행을 했더니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중학교처럼 영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영어랑 중학교 영어가 굉장히 공부의 어떤 양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고등학교 영어는요, 중학교 영어 공부량의 두 배입니다. 두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고등학교와 중학교 영어 시험 범위 양의 차이가 있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 범위가 한 두 개, 교과서 두 과, 그리고 한 외부 지문 정도를 네 개에서 여섯 개를 주고, 그런데다가 이제 뭐 유인물을 주면은 공부량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물론 외부 지문 난이도가 높거나 길면은 모르겠으나 실제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부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뭐 많이 들이지 않아도 정말 몰입해서 공부하고 암기와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뭐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교과서가 한 두 과 정도 나가요. 근데 교과서 일단 공부의 지문 길이 자체부터 고등학교 때랑 다르죠. 고등학교 때랑은 달라요. 길이가 길어졌고 내용도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외부 지문, 뭐 소위 말하는 모의고사나 EBS 지문이 최소 20개 정도가 나옵니다. 학교마다 좀 달라요. 한 18개 정도 주는 학교들도 있고 20개 이상을 줍니다. 거의 모든 학교들이 20개 이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뭐 3월 모의고사, 뭐 6월 모의고사, 아니면 EBS, 뭐 올림포스, 뭐 수능 특강 라이트, 뭐 이런 자료들을 주는데 지문에 대한 난이도, 그러니까 내가 이 지문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중학교 선에서보다 체감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여러 친구들과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은 난이도에 대한 어떤 얘기도 있었고요.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난이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지문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단어냐, 이 문제를 응용을 해서 풀어볼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일단 지문 자체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결론은 뻔할지언정 지문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공부하기 힘들었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배운 걸 여러분들이 최대한 발휘하세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내가 모르는 문장을 줄 테니, 문장을 바꿔볼 테니 한번 바꿔보세요. 바꾼 걸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그런 거를 물어보는 학교가 고등학교 시험입니다. 영어만 그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국어, 수학, 모든 탐구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응용력이 중요하죠. 왜? 비중은 줄겠지만 수능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지문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지문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문에 대한 분석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나온 어법을 왜 그렇게 썼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 가지 단어도 중요하겠지만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에게 큰 혜택을 준다 라는 지문의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어떤 단어를 먼저 봐야 될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사랑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사랑과 혜택, 이 얘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어떤 예시, 뭐 부모님, 엄마, 아이, 뭐 학생, 선생님, 이거는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제와 연관된 어휘를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에 맞추는 어법 분석 굉장히 중요하죠. 문장 구조에 맞춰야 돼요. 중학교 때는 뭐 투부정사의 용법이 다른 게 뭐냐, 밑줄 친 대세 용법이 누구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고등학교는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문장 구조에 맞춰서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를 쓴 다른 표현, 동사 외에 다른 투부정사, ing, 과거분사 안 된단 말이죠. 주어가 나오면 동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 동사 뒤에 내가 that을 써야 할 것인가 아니면 what을 써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죠. 단순하게 이 뒤에가 완전하다, 이 뒤에는 불완전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지 문장이 완전한지 이 뒤에가 불완전한지 분석을 다 해봐야 됩니다. 구조에 맞춰서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영작도 주제에 맞춰서 영작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는 학교 어법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또는 복잡하게 나온 부분들을 열심히 영작해요. 사실 그 과정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걸 써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중학교 때 암기는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 응용력이 올라왔어요. 뭐 그래서 한 8, 90점을 맞았다 쳐봅시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보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영작했던 부분 하나하나를 제대로 기억을 했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정말 모르는 어떤 단어가 나오던지, 모르는 단어 아니죠. 단어를 다 주고 이 지문과 관계없이 주제를 배열해봐라. 요지를 배열해봐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일단 지문의 주제에 맞춰서 영작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일단 주제만이라도 영작을 제대로 해보자 이거죠. 왜? 중심 소재가 다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문을 다시 역으로 저한테 설명하는 거.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혼자서 해요. 사실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어색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가만히 돼요. 그 이유가 뭘지 아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교과서를 또는 뭐 여러 자료를 한 30분 정도를 정독을 했어요. 30분을 정독을 하고 책을 덮고 빈 공책에 있는데 아니면 뭐 이면지 같은 데다가 직접 제가 선생님이고 저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조금 이렇게 공부를 시켜왔어요. 이런 건 이런 거야. 이런 건 이런 거야. 지금 사실 저는 제가 혼자서 설명하지만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삼아서 직접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크더라고요. 아는 건 확실히 아는데 모르는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부분을 다시 찾아서 교과서를 읽어요. 그리고 다시 덮고 처음부터 설명하죠. 처음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해요. 저도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거 어색해요. 저는 굉장히 내향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발표를 하냐고 물어보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업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을 학생들이 역으로 저한테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역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물어봤을 때 왜 이럴까? 이런 걸 바꿨을 때 어떻게 할래? 그걸 기억해서 실제로 변형 문제가 나왔을 때 풀이력을 높이는 거죠. 자,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에서 더 중요한 거는 지문을 열심히 분석했어요. 근데 지문을 열심히 분석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건 왜 그럴까? 문제풀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지문을 열심히 분석해서 단어 그냥 딱 한 개만 던져놔도 이건 이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문제는 틀려요. 왜 그럴까?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푸는데 다 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보기에서 함정이 될 만한 그 보기가 두 개나 세 개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답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함정이 나오는 부분들은. 그러면 내가 왜 이 답을 골랐는지 먼저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답을 골랐던 이유가 뭘까? 사랑은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데 사랑으로 인해서 전쟁이 해결된다. 물론 그거는 내용의 일부잖아요. 학생들이 그 부분을 못 보거든요. 내용의 일부만 보고 보기를 골라요. 그래서 판단을 내려요. 이게 정답이구나. 그거를 선생님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저도 그 부분을 잡고 있어요. 사랑은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이게 주제인데 사랑은 전쟁을 멈추게 한다. 일부잖아요. 더 큰 보기 그리고 더 큰 내용을 골라야 되거든요. 자, 그거를 고르면 주제 문제나 빈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주제 문제나 빈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기 쉽지 않은 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가장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 단어는 단어입니다. 영단어를 모르니까 문법을 쉼표 다음에 대시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됐네? 그거 왜 그럴까? 전제 조건을 다 따지고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뭘 몰랐는지를 학생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답답해요. 단어를 모르는 건지, 내용을 모르는 건지, 학과를 모르는 건지. 돌아봐야 할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영작을 몰랐다면 뭐 주제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걸 몰랐을 거니까. 자, 그리고 사실 제가 학생들하고 시험 준비하면서 많이 좀 효과를 봤던 거예요.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효과를 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 지문 외에 문제 보기에 대한 단어를 꼼꼼하게 생각해라. 자, 이거는 언제 하면 좋냐면, 이거는 제가 추천드려요. 이거는 시험 보기 한 2주 전. 내가 시험 보기 한 2주, 3주 전, 3주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진도가 남았을 거니, 시험 보기 2주 전부터 추천을 드려요. 지문 분석하고, 뭐, 어법 정도 고르고, 영작하고, 단어. 문제를 더 많이 풀면 좋은데, 사실 내용을 이해하지 않은 채로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은 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틀린 답을 고르는 이유가 해명이 되고 모르는 부분 자세히 설명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문 분석 다 하고 남은 2주 동안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몰랐던 단어들을 전부 파악해서 시험을 보는 게 오히려 좋다. 기억이 더 많이 남으니까 연습을 더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유의어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문 외에 나왔던 단어를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뿜뿜 영어학원 이렇게 공부를 해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 속도가 다들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시한 부분들을 학생들은 정확하게 따라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실례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지난번 1학년 때 봤던 시험보다 점수가 최소 10점에서 15점이 올랐어요. 뭐 그 학교 문제가 쉬웠으니까요. 그거를 떠나서 학생들이 제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따라왔어요. 중학교 막판에 온 친구들인데 제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따라주니까 1년은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습관을 걷어내야 되거든요. 나쁜 습관을 걷어내야 돼요. 그냥 암기하는 거, 귀찮으니까 분석 안 하는 거 걷어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겨울방학 거쳐서 그리고 지금 시험에 거쳐서 시험을 보니까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제가 문제를 쉽게 냈든 안 쉽게 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일단 점수가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 친구들이 부족한 게 뭔지를 아니까 다음에는 대비가 좀 더 빨리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법, 크게 구조로 판단하셔야 돼요. 큰 구조. 후보정사의 용법 밑줄치인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큰 구조에 나와 있는 어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을 써야 할 것인가, 왓을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문의 요지와 관련된 핵심 단어, 이거는 무조건 파악해야 돼요. 지문에서 원하는 단어들, 소재를 한 개만 잡지 마시고, 소재를 한 개만 잡으면 충분히 함정 문제에 걸릴 수 있는 먹잇감이 돼요.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정도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처럼 사랑은 혜택을 준다. 사랑, 혜택. 뭐 준다, 동사까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법이 복잡한 문장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어법이 복잡한 문장을 볼 때 사실 그 부분을 주제문으로 파악하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주제문으로 파악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어법이 복잡한 문장은 오히려 주제문으로 봐라. 왜 그럴까요? 어려워요. 어법이 어렵다고요. 어법이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넘어가 버려요. 이건 귀찮아. 안 해. 근데 그 부분이 주제와 연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안 읽고 넘어갈까요? 여러 번 읽어요.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지? 곱씹으면 여러 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복 학습. 저희는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시험을 여러 번을 봐요. 같은 지문으로 시험을 여러 번 봅니다. 문제까지 풀죠? 그러면은 지문을 거의 막바지에는 안 봐요. 분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지문 내용은 다 알아요, 이 친구들이. 단지 이제 보기 내용이 복잡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중학교는 솔직히 그게 어법이고. 영역풀이도 좀 있고. 고등학교는 보통은 이제 빈칸. 학생들이 조금 싫어하는 부분들. 빈칸. 변형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치불일치. 개수 물어보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시험 보기 10분 전까지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10분 전까지라고 했죠? 시험 종치기 전까지가 아니라 시험 보기 10분 전까지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뇌도 휴식이 필요해요. 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잃어버린 물건을 막 찾아보려고 한 10분, 20분을 거기에 집중을 해요. 찾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보통 못 찾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포기하죠. 생각하지 말자. 그러다 갑자기 뇌에서 떠올라서 그 물건을 찾은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10분 전보다 20분, 아예 그냥 1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뭐 영어 자습이 있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그래도 못하더라도 시험 보기 10분 전까지는 암기하고 10분 동안은 뇌를 좀 쉬게 하셔야 돼요. 부담 갖거든요. 자, 그리고 어휘력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어휘를 암기하죠. 저희 푸른꿈 영어학원이 단어 시험을 보는데 최근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겨울방학 때부터 그랬는데 아무리 단어를 25개, 50개를 암기를 해서 다 맞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모르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어휘를 암기를 시켜요. 지금 고등학생 친구들은 시험을 볼 때 단어 시험을 따로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볼까요? 문장에서 봐요. 자기가 배운 지문에 있는 문장에 제가 중요한 일부 빈칸을 뚫어놓고 그 뚫어놓은 부분에다가 한글로 채우는 시험을 봅니다. 오히려 이게 내용을 흐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필수어법을 반복해야 되고 영작하고 훈련하는 거. 근데 이게 어휘력 상승하고 무슨 상관일까? 단어를 알아야
문법을 할 수가 있고요. 단어를 알아야 영작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관계대명사의 전문가다. 내가 아무리 투부정사의 전문가다. 영단어 모르면 무슨 소용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문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어법을 얻어가고 이렇게 영작을 고르고 훈련을 하면 어휘도 같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조금 이렇게 발표를 마쳤어요.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과 관련된 좀 사항을 제가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서 정말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삼으셔야 될 게, 일단 첫 번째로는 모의고사 점수예요. 어, 모의고사 점수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따지는 거는 학교 내신 시험지를 보여줘서 이 시험을 풀 수 있냐인데, 사실 시험지를 보고 풀고 이렇게 기출문제 하는 거는 조금 법적으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그걸 공개를 안 하게 하거든요. 학교들도 공개를 그 학생들한테만 공개하고 아마 사진 찍는 거는 제가 알기로 못하게 할 거예요. 찍어서 뭐 어쨌든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또 그거를 어떻게 공략을 할 거냐 이거고. 근데 영어는 사실 기출 문제가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는데, 그 어느 정도를 말씀드리면 한 30%에서 40%예요. 왜냐하면 시험 교과서는 솔직히 거의 똑같이 나가요, 학교들이. 교과서는 비슷하게 나가는데 교과서 나오는 문제가 한 세네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EBS나 모의고사예요. 근데 모의고사 범위가 매일같이 바뀌어요. 자, 올해 26년 거 했어. 내년엔 27년 거 하겠죠. EBS 올림푸스 1 공부했어. 근데 애들 너무 잘하네? 올림푸스 2를 시킬 수도 있어요. 몰라요. 순특강 라이트를 시킬 수도 있고, 라이트 독해 연습 시킬 수도 있고, 그건 저도 몰라요. 어느 상황이든지 문제를 어떤 걸 공부할지 모르지만 지금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거,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돌발 상황,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배운 걸로 대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저희 푸른꿈 영어 학원도 여름방학 지금 일정을 짜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기본을 쌓아야 되고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어야 되다 보니까 어법에 관련된 거는 이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결정을 내렸어요. 마법 같은 블록 구문 실전편. 올해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거를 좀 공부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독해 교재는 학년마다 조금 달라요. 중학교 3학년 거, 고등학교 거랑 다릅니다. 근데 공부 시간이 조금 늘어납니다.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6시간을 시킬지 아니면은 4시간 반을 시킬지 조금 고민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사실 쉬는 기간도 별로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량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4시간, 뭐 4시간 반 또는 5시간 아니면 6시간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번 1학기 기말고사를 끝으로 내신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2학기 때부터는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그대로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거를 공부해요. 일부 학교들 교과서와 시험 범위 내용을 맞춰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고등학교 때처럼 똑같이 시험을 보게 합니다. 빈칸 테스트, 어법 고르기, 영작 등.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내신 실력을 향상하고 다가오는 내년 시험 대비를 할 때 지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자, 이제 지금 5월이기 때문에 아마 학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부모님들 같은 경우 좀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도 열심히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업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적을 내고 부모님과 연락을 드려요. 학생들과도 연락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원하는 대로 진도를 나갈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내신을 다시 준비를 하고 있고, 내신 기간을 하고 있고, 기간이 좀 길어졌지만 또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정말 고등학교 때 사실 제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 포함해서 80점 이상 맞는 게 제일 소망이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내신도 요즘 80 맞기가 쉽지가 않고 학생들은 되게 당황.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